오라클파크, 수만 명의 홈팬들 앞에서 무너진 자이언츠. 점수판에 적힌 31이라는 숫자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 건 관중석에 번지는 침묵과 탄식이었다. 허공을 가른 헛스윙 하나하나에 이어지는 깊은 한숨. 무너져가는 경기 속에서도 그 누구 하나 벤치에서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가장 도드라졌던 존재는 이정우였다. 안타 하나 없이 침묵했지만 브루어스의 모든 수비 시선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안타 하나 치지 못한 선수가 어떻게 경기 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브루어스가 모든 전략을 그 한 명을 막기 위해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출신의 베테랑 좌완 투수 호세 킨타나는 요즘 젊은 투수들처럼 98마일의 패스트볼을 던지진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이언츠 타자들이 잊지 못한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슬러브. 슬라이더의 횡이동성과 커브의 낙차를 동시에 지닌 독특한 변화구다. 1회 첫 타석부터 킨타나는 중간 속도의 싱커 2개로 이정우를 좌측 로케이션으로 몰아세웠다. 이정우는 두 구 모두 파울로 만들어내며 집중력을 보였고 이어지는 슬러브도 76, 6마일, 존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 공도 끝까지 읽어내며 파울 처리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공에서 킨타나는 손목 회전과 릴리스 포인트를 바꾸며 리듬을 늦췄다. 슬러브는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떨어졌고 이정우는 그 공을 쳐냈지만 중견수 앞에 뜬 단순한 팝업이 되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타구였지만 그 속엔 집요한 심리전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정우는 무모하게 스윙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포위 작전에 갇힌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야구가 아닌 심리전을 보고 있습니다. 3회 모든 관중의 시선이 이정우에게 쏠렸다. 자이언츠가 1-3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 주자는 1-3루, 동점을 위한 결정적 찬스. 하지만 킨타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존 한가운데로 패스트볼은 단 하나도 오지 않았다. 느린 볼 하나로 타이밍을 뺏은 뒤 시속 126km의 슬러브를 던졌다.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긴 스윙. 본능적이었지만 공은 맞지 않았다. 삼진.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삼진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위해 준비된 치명타였다. 모두가 느꼈다. 이 경기에서 브루어스가 유일하게 진심을 다한 타자는 바로 이정우였다. 6회 다시 타석에 선 이정우. 킨타나는 여전히 냉정했다. 이번엔 79, 1마일의 슬러브. 약간 더 빠르게 들어온 변화구를 이정우는 잡아냈다. 1루 방향으로 강하게 굴러간 타구. 1루수가 처리해 포스아웃. 점수는 내지 못했지만 수비를 긴장하게 만든 강한 타구였다. 이정우는 상대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였다. 이날 자이언츠 선발 라인업에서 이정우는 유일한 좌타자였다. 그래서 브루어스는 좌완 투수를 선택했고 경기 초반부터 슬러브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현대 메이저리그에서 보기 드문 이 변화구는 오직 이정우를 위한 전략 무기로 부활했다. 3번의 타석, 3번의 슬러브 모두 이정우를 향했다. 홈런이 아니더라도 중심이 될 수 있다. 상대의 작전 전체를 바꾸게 만들면 된다. 이정우는 그 중심이었다. 자이언츠는 무너졌지만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존 바깥의 공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쫓는 스윙도 없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스윙 원칙을 지켰다. 관찰하고 방어하고 정확한 지점에서 반응하는 스윙. 그리고 그에 맞상대는 베테랑 전사 킨타나였다. 오늘 그들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가치를 남긴 싸움을 보여줬다. 오라클 파크에 실망이 가득 찼지만 그 안개 속에서 모든 카메라가 놓지 못한 단 한 명의 얼굴이 있었다. 익숙한 51번 유니폼. 이정우였다. 8회 오라클 파크에는 더 이상 경기 초반에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점수판은 냉정하게 20을 가리키고 있었고 관중석의 분위기는 이미 경기 종료의 초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이 이른 저녁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단 한 사람은 여전히 매 피치에 맞서고 있었다. 이정우였다. 마운드에는 브라이언 허드슨이 올라왔다. 평균적인 구속의 좌완 투수지만 존 구석을 찌르는 정교함이 강점인 투수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평범한 타자가 아니었다. 경기 내내 슬러브에 묶이며 한 개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한 이정우가 이제는 개인적인 침묵과 팀 전체의 붕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 타석에 섰다. 첫 번째 공은 볼, 두 번째도 볼, 카운트 2-0. 대부분의 타자들이 이 타이밍에서 방망이를 들 준비를 하지만 이정우는 기다렸다. 세 번째도 볼, 네 번째 스트라이크 판정, 다섯 번째 또 하나의 패스트볼. 하지만 존을 벗어났다. 풀카운트 3위, 구장은 숨을 죽였다. 점수 때문이 아니라 이정우가 끝까지 자신의 스윙 폼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두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피치는 모두 파울. 여덟 번째 또 파울. 아홉 번째 시속 89마일의 패스트볼. 왼쪽 바깥으로 빠졌다. 볼넷. 10개의 공 끝에 이정우가 걸어나갔다. 화려한 스윙 하나 없이 오직 감각과 인내로 만들어낸 1루 출루. 이날 자이언츠가 얻은 몇 안 되는 소득 중 하나였다. 바로 이어서 윌머 플로레스가 중전 안타를 날렸고 이정우는 홈으로 내달려 득점을 올렸다. 자이언츠의 경기 후반 유일한 득점. 그 시작은 이정우의 볼넷이었다. 현장 해설진은 말했다. 오늘 안타는 없지만 이정우는 점수를 만들었어요. 투수가 10번째 공까지 던지게 만든 것도 클래스입니다. 또 다른 해설자는 덧붙였다. 자이언츠는 방황했지만 이정우는 경기 내내 묶인 채로도 전투 본능을 잃지 않았습니다. 9회 자이언츠는 31로 뒤지고 있었다. 더는 잃을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정우는 마치 첫 타석인 것처럼 타석에 들어섰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자세는 단 1cm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운드에는 브루어스의 마무리 조엘 파이암프스가 올라왔다.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클로저다. 첫 번째 피치, 시속 95마일의 빠른 공. 이정우는 스윙했다. 공은 라이트 방향으로 깊숙이 날아갔다. 순간 2루타가 되는 듯했지만 라이트 수살 프렐릭이 빠르게 따라가 펜스 몇 걸음 앞에서 공을 잡았다. 구장이 술렁였다. 안타는 아니었지만 그 한 방은 이 경기에서 자이언츠가 보여준 가장 강한 타구였다. 경기 막판, 첫 피치, 그것도 클로저 상대로. 단지 타구 각도 5도만 달랐다면 자이언츠는 그나마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경기는 자이언츠의 참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관중들은 하나같이 이정우의 이름을 불렀다. 승리를 안긴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하이라이트를 만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경기 내내 흔들림 없는 기준이었다. 스윙 자세, 타이밍, 판단력,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 경기 후 상대팀의 한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정우를 위한 전략을 따로 짰습니다. 우리 불펜이 피치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던지게 만든 타자는 그가 유일했어요. 그 말은 오늘 경기를 요약하는 가장 정직한 평가일 것이다. 이정우는 안타를 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변화시켰고 해설진을 집중하게 만들었고 투수들을 끝없이 던지게 만들었다.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이정우와 함께할 만한 누군가가 없었다는 것이다.